자, 오늘 판결 내용이 뭐냐면은, 다들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아시는 공소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두 가지죠.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하고 국토부 협박. 그러니까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부에서 협박해서 그런 것이다.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재판부는 이거를 갖다가 또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김문기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두 번째, 도지사가 되고서 알았다. 세 번째,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중에서 이거 다 무죄가 난 게 아니고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건 유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김문기는 통무죄 이거 아니고요. 김문기 중에서 김문기가 세 가지입니다. 성남시장 때 몰랐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알았다. 이건데 지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건 유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김문기와 관련된 세 개가 묶여서 지금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따로 일부 무죄, 일부 유죄 그런 주문을 안 낸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김문기와 관련된 건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왜 지금 유죄를 선고했는지 사실 이거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판읽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유죄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호주 가가지고 그렇게 카트 타고 골프 치고 그랬는데 그걸 모른다고? 김문기 모른다고? 완전 거짓말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조금 지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별별 얘기를 다 했어요. 첫 번째, 이게 뭐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래서 맨날 무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항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 하나만 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공소장에다 이런저런 소설 같은 내용들을 써가지고 판사한테 유죄 심증을 갖게 하냐. 그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적을 수 있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또 위법수집 증거다. 이건 뭐냐면은 이 해외 출장 사진 같은 거 뭐 이거 압수를 할 때 압수조서를 제대로 안 썼다. 그러니까 별거 다 트집을 잡은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변호인이라도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심정에서 이거 다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주장도 한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배척이 됐고 해외 출장 중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거 관련해서 골프 쳤잖아. 이거 당연히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국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여러 사람 있는데 딱 나랑 김문기랑 그렇게 있는 것만 잘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진을 조작했다고 한 거지 내가 김문기하고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이거 아니라고 봤어요. 자, 당신의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이거는 김문기하고 골프를 안 쳤다라고 주장한 게 맞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프를 안 쳤다.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니에요? 자, 발언의 경위 보겠습니다. 왜 이 발언을 하게 됐냐? 대장동 사업 중에서 검찰 수사 있고 언론 보도 있고 김문기 씨 그 가운데 사망했고 그러고 이제 이 김문기 모른다는 말 거짓말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되니까 이 발언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발언의 취지는 어쨌든 이 사진 조작으로 인해서 국힘이 꾸며냈다는 게 결국 이 자기가 골프를 쳤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런 취지로 읽힌다. 그리고 선거인한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상당히 상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대장동과 피고인과의 연관성이 부각이 됐다. 여기서 피고인 뭐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다 없으시겠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판읽기 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김문기 모른다가 단지 어떤 사람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이 대장동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그거를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거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골프 발언도 마찬가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네요. 해외에 같이 골프를 치러 간 건 맞는데,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판읽기도 한번 따로 여러 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재판에서 드러나는 이재명 대표의 인간성, 그리고 제가 판읽기도 하고 칼럼도 쓰고 했었는데, 아니, 사람을 모르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급자라서 몰랐다. 왜 하필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게 정말 돌아가신 분을 정말 두 번 죽이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분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급 직원이라도 모를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골프 치는데 원래 4명 치는데 그때 3명 쳤다고 그랬죠.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3명 쳤다고 그랬잖아요. 카트 어떻게 탔어요? 카트를 유동규 씨 혼자 타고 김문기, 이재명 같이 타가지고 카트 누가 운전했어요? 김문기 씨가 운전했잖아요. 그거 유동규 씨가 증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의전에 안 맞아서. 아니 지금 부하 직원이, 유동규의 부하 직원이 왜 내가 탄 카트를 뭡니까? 이런 진짜 정말 이건 인간성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분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재판부가 그런 사실관계를 다적진 않았지만은 그런 맥락으로 동의를 해줬어요. 자, 해외 골프 동반 행위를 했지만은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을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건조한 표현이지만 이거 제가 했던 얘기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런 내용도 있네요. 한편 해외 골프는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 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골프를 안 쳤다는 게 아니라 국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요 라고 하지만 재판부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취지는 결국 너가 김문기하고 골프 안 쳤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자, 그럼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따져볼까? 참말 거짓말이네. 이렇게 사진 번연이 있고 유동규 진술 있고 다 있잖아. 그 당시에 어떤 사진 기록이나 출장 기록도 있고 그래서 거짓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3가지, 김문기와 관련된 3가지 사실 중에서 유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고의도 인정된다. 이게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하고는 안 맞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줄은 나는 몰랐어. 라고 하고 그게 인정이 되면은 사실하고 안 맞는 발언을 해도 무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고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 수행의 내용, 그리고 해외 출장 중에 일행 중 성남도시공사 직원은 김문기하고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서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다.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 야, 이거 또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이 된 거예요. 유동규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나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있었던 생생한 에피소드들을 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코스 거꾸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캐디나 골프장 직원이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스마미생이라고 일본인인 척했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자 내가 그때 골프를 쳤더라 안 쳤더라 헷갈리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해외 출장을 가서 원래 해외 출장에 골프 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뭐 무슨 트램 이런 거 시찰하러 가지 않았나요? 그런데 공식 일정에서 빠져나와서 그것도 10명 간 거 아니고 3명 갔잖아요.
3명 가가지고 저렇게 카트도 단둘이 타고 이런 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 골프에 대해서 같이 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있어요.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 도계공내 핵심 실무 책임자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들려드린 거 보면 이거 물론 김문기 씨가 윗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거 아니지만은 이거 배은망덕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김문기 씨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장동 핵심 책임자이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가가지고 어떻게 해줬다 그랬어요. 이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왜 본인이 그 대장동 5,500억 관련해서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8년도에 기소가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재판 대응에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김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얘기는 인정을 했어요. 내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때는 알았다. 그 알게 된 계기는 대장동 재판 관련해 대장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도움을 줬다. 그렇게 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골프를 안 쳤다? 이거는 진짜 도를 넘은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알고 거짓말한 거 맞다라고 본 것입니다. 아유, 여러분들 진짜 기분 좋으신가 봐요. 지금 8,800명 들어오셨는데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판있게 보셨던 분들 더 많이 들어오셔서 좀 같이 기쁜 시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 좀 마실게요. 강근아님, 김문기 씨가 영혼으로도 기뻐하겠어요. 아,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재생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 영상으로 진짜 오늘 판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한테 보내는 영상 메시지 있잖아요. 누구야, 오늘 얼굴이 너무 많이 탔네.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로 쳐서 즐거웠어라는 김문기 씨의 그 딸한테 보내는 그 영상 통화. 자, 그 부분도 오늘의 유죄 판결에 상당 부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김문기 씨가 그렇게 해외에서까지 영상 통화를 보낼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이면 이게 과연 내가 그때 골프를 쳤던가 그게 김문기였던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집에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때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영상통화 언급을 하면서 김문기 씨는 즐겁고 기억에 남았겠죠. 그런데 과연 이 대표도 그랬을까요? 자, 이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이게 그야말로 하급자라서 몰랐다. 그런 인식의 반영이 들어간 그런 발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나르님이 검사가 노래 튼 게 신의 한 수. 그러니까 노래 뭐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저도 이 사건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왕치킨이 말씀대로 돌아가신 유족분들 오늘 판결로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흥님 정말 사법부 정이 살아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혼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은 바다벨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즐겁게 뭐 식사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축하주 드신다고 할 때 그런 김문기 씨와 가족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존재, 그런 행동, 같이 했던 행동, 그 부분에 대한 부인이 이게 재판에까지 가서 유죄가 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또 이제 무죄가 난 부분도 뭐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문기 부분 중에서 골프 발언 외 김문기를 몰랐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병역, 가족관계, 뭐 학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행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 유죄가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알고 모르고 이거는 법에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알고 모르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게 그게 어떻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냐라고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그거를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변호인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왜 그랬냐면은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가 김문기를 하위 직원으로 지칭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외에 구체적인 교유행위라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하죠. 그거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없다. 이를테면 내가 김문기랑 김문기네 집에 갔는데 김문기네 집에 안 갔어요. 김문기랑 술 마셨는데 안 마셨어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없다. 그리고서 해외 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 이런 데 대해서 보면은 피고인이 이건 인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따로 어떤 교유행위를 부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어떤 누구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서 이거를 허위사실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위 직원으로 지칭한 거에 대해서 피고인은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 책임자를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으로는 핵심 실무자라고 했으니까 뭐 교유행위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유행위가 있었으면서도 없다라고 거짓말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유행위라는 것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재판부도 이거는 조금 억지스럽다.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엄격히 해석을 해야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교유행위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김문기 씨와 관련된 세 가지 중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이제 유죄가 됐기 때문에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그리고 이후에 도지사 때 알았다. 뭐 이거 무죄가 난다고 해도 어쨌든 김문기 부분도 일부 유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